더 불안해하시는 더 불안해. 어느 시점에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쇄신줄 같이 좀 길게 작용하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예, 오늘도 저희 3명이 나왔는데요. 이낙준, 우창윤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두 분이 좀 대체가 되었습니다.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컨텐츠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. 공황장애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 것 전형적인 같아요. 모습에. 그렇죠? 예. 공황 발작을 공황 장애로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. 많고 혼돈이 돼야 이게 좀 맞아요. 어려워요. 개념이.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공황 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. 예.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거는 불안 증상 중에 굉장히 심한 증상들,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13가지 진단 기준들 중에 4가지 이상이 급격하게 생긴다. 그 중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두근거림, 떨림, 호흡곤란, 질식감,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포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한번 발작이 생기면 내가 공황장애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이렇게까지 보시면 이제 공황 증상이 어떤 건지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. 막 갑자기 막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들면서 막 토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사실 많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. 현기증 난다. 예. 근데 이것만 이제 공황장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증상들이 있어요.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황 발작 증상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더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. 이재병 선생님은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뭐 매번 다르지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는 것 같으세요? 자주 있진 않죠. 맞아요. 한 번, 1, 2주에 한 번? 두 번? 근데 이제 워낙 강렬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까 김한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2차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보면은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내과에 오셔서 심장 터질 것 같다. 아프다. 특히 요즘엔 또 코로나 백신 뭐 이런 증상들 때문에 놀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분들보다 좀 더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쭉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두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렇죠. 이게 좀 오늘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사실 공황 발작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기 불안과 회피라는 증상이거든요. 뭐 예기 불안이라고 하면 일단 공황 발작이 한번 이렇게 있으니까 또 공황 발작이 언제 있을까봐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. 미리 무서워한다, 예상하면서 무서워한다. 그래서 예기 불안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재병 선생님 말씀처럼 일주일에 뭐 한두 번, 많은 분들은 뭐 하루에 3-4번, 2-3번 있기도 하는데 공황 발작이라는 거 한 번 있는데 막 2-3시간 지속되기보다는 이제 길어도 30분? 30분 그러다 사라지. 그럼 어떻게 보면 야 하루에 2-3번 있으면 30분씩 3번밖에 없으면 나머지 시간은 괜찮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황 발작이 없을 때도 막 계속 불안해하고 지속적으로 쭉 가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예기 불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기 불안 때문에 회피 증상이 좀 생기죠. 공황 발작이 있었던 상황을 좀 무서워하고 그게 재현될까봐 두려우니까 그쵸. 피하고.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한번 공황 발작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좀 못 타신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아예 못 타신다거나 혹은 밖에서 한번 그랬으니까 아예 밖에를 못 나간다거나 심한 경우는 진짜 혼자 있을 때 발생했으니까 혼자 있기 두려워하신다거나 이런 광범위한 회피들이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기불안 회피가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더 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것 때문에 뭐 무슨 후유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. 이걸로 인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럼 사람이 또 위축되고 그러다 이제 우울증도 올 수도 있는 거고. 그쵸. 불안, 공황을 불로 비유하면 불이 확 일 때가 이제 그렇죠, 공황 그렇죠, 발작이면 맞아요. 계속 이렇게 잔불, 군불이 남아있는 게 이런 뭐 예기 불안, 회피라고 볼 불씨니까 수도 있고 또 언젠가 확 또 오를 수도 있고. 그게 그렇네요. 사실은 또 훨씬 더 산을 이렇게 황폐화시킬 수 그렇죠, 있는 그렇죠. 그렇네요. 길게 보면. 혹시 진료하시다가 예기불안이나 회피 증상으로 좀 보신 환자분들 그런 예를 좀 들으시면 그런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. 최근에 이렇게 진료 보신 분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일단 지하철 병원에 많이들 타고 오시는데 정말 뭐 지하철 탈 자신이 없어서 병원 자체를 못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겨우겨우 병원에는 오셨는데 지난 뭐 한 주 사이에 외출하신 적이 뭐 얼마나 되세요? 여쭤보면 병원 말고는 외출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저도 어떤 분들을 봤냐면 공황 발작이 무서워서 휴학을 하신다거나 휴직을 내세요.
그러면 사실 외부 스트레스 환경에 좀 덜 노출이 되고 집에만 계시니까 공황 발작이 좀 잘 발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공황 발작은 없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잘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를 못 가고 회사원이 회사를 못 가는 상황이니까 공황 발작이 없더라도 오히려 위축되는, 그렇죠. 공황장애 때문에 뭐 대인기피가 생겼다, 몇 년간 외출을 안 했다, 이런 맞아, 얘기들을 맞아. 가끔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공황장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실 때 그게 이제 바로 얘기불안과 회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너무 강렬한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, 사실은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면은 스트레스도 벗어나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누굴 좀 만나서 즐거운 어떤 경험을 쌓아서 불안을 낮추고 치료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.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오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불안과 맞아요. 회피, 예.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. 맞아. 주변 분들이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막 과호흡이라던가 심장두근거림 이런 거 있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를 이제 아는데, 그렇죠. 이제 그런 공황 발작이 없을 때는 그냥 잘 지내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다 나은 거 아니야?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발작이 없을 때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, 공황 발작이 없어진 지가 한 몇 개월이 돼도 그런 얘기 불안이 좀 지속될 수도 있어요. 언젠가 이게 또 다시 오지 않을까? 왜냐하면 이재병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강렬한 거기 때문에 이상해요. 그래서 그게 또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좀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증상들이 사실 아니, 제 있어요. 환자분 중에는 예. 약간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잘 지내도 되나요? 맞아, 그런 분들 많아요. 이러다가 또 언제 오지 않을까요? 이러면서 더 불안해 하시는 불안해. 어느 시점에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쇄신줄 같이 좀 길게 작용하는 좀 그런 맞아요. 면이 있어서 맞습니다. 감춰진 어떤 공황장애 증상으로 예. 봐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쨌든 공황장애가 이제 발작이 없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 보호자나 공황 발작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?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제 저희가 또 우울증에 이어서 이제 공황장애를 좀 이해하기 쉽고 되게 쉬운 언어로 얇게 또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공황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. 책 지금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기보다 아직 이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쉽게 이해되는 언어들로 쓰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많은 관부 부탁드립니다. 또 저희가 공황장애 관련한 얘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